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사건은 파고들수록 속이에 추잡한 이야기들이 밝혀집니다. 이 책은 충분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러와 스릴러와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남자 책호스터 2%입니다. 또 기대하는 신작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야쿠마루 가쿠님의 소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벌써 몇 년째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책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책에는 3명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수험생인 미키오, 장인이 검사장까지 지냈고 스스로의 능력도 출중한 키요마사 검사, 독특한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나츠메 형사. 이들이 이 책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입니다. 미키오가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남자들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키오는 구타를 당하고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이었던 것이 뜨거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구타하던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미키오 역시 발을 끌며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택시에서 내린 키요미사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본 유족들은 깜짝 놀라며 분노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고인인 스가 쿠니하루는 대학병원에서 뛰어난 외과 의사이고 그의 장인이 그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몇 주 전 그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담당은 키요미사 검사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스가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였지만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보는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절대 자살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가가 자살을 한 방은 거울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던 방입니다. 키요미사가 그 방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한 생각이 머릿속을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나츠메 형사는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심야에 어떤 남성이 여러 명의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폭행당한 사람도 폭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신고자도 없었습니다. 나츠메는 그 전화를 장난 전화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싸움이 일어난 바로 앞 공중전화에서 신고를 했으며 그 시간 자동차 경보음이 근처 가게 직원들에게 들렸으며 그 직원이 밖을 나와보니 자동차 창문이 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폭행당한 남자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츠메 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전개시켜볼까요? 잘나가는 의사가 거울을 둘러싸인 방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위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위치여야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타살의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의사는 의대 입시학원에 특별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의자는 그 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입시학원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여선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생으로 직업을 바꾸기 전에 실제 의사였고 스가와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구타를 당한 남자 미키오 역시 이 학원의 학생입니다. 키요미사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으며 사건의 본질에 다가갑니다. 나츠메 형사는 독특한 시선으로 주위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에 다가갑니다. 이 두 명의 검사와 형사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하지만 결국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떠신가요?
흥미가 팍팍 생기시지 않나요? 네? 네? 사건은 파고들수록 속에 추잡한 이야기들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보여지는 모습보다 숨겨둔 어두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미키오는 이 책에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추리를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책의 화자로 등장함으로써 책이 2차원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만 하는 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쿠마로 가쿠님의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답게 미키오는 이 책의 인간다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결론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대사와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큰 이야기 줄기로 향하기 위한 장치였었습니다. 큰 진입장벽도 없고 술술 잘 익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키오의 아픔과 처절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 집안이라 사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인물이라서 내가 전혀 느껴보지도 주위에서 본 적도 없는 가정사를 지닌 인물이라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쿠마로 가쿠님의 다른 소설인 데스미션에서 보여주었던 그 생동감 넘치는 처절함은 어디로 간 건지. 두 번째, 나츠메 형사의 사건 수사 방식입니다. 물론 독특한 시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나 큰 살인사건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신고 전화를 메인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스가가 죽기 전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피해자의 의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포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충분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보이지만 쉽게 읽히고 잘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 갈래의 사건들이 합쳐지는 모습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결론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훈훈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 대사나 행동들의 복선이 많아서 2번을 읽는다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시거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은 북플라자에서 출간된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한다였습니다.